안녕하세요. GNM 학원 세연쌤입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소식과 함께 찾아왔는데요. 우리 GNM 학원에서 2025학년도 외대부고에 합격한 학생들이 무려 12명이나 됩니다. 특히 이번 편입학은 10명 모집에 80명이 넘게 지원해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는데요.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한 우리 학생 정말 기특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합격한 우리 친구들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 외대부고에서 멋진 활약 기대할게요. 자, 오늘은 이런 놀라운 성과의 비결, 외대부고 면접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볼 텐데요. 면접 방식부터 기출 질문, 그리고 실제 합격생들의 생생한 후기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특목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외대부고 면접의 기본 방식에 대해 알아볼게요. 외대부고는 3대1 개인 면접으로 진행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면접 질문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3문항이 출제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심층 꼬리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면접 시간은 15분 내외로 진행되고요. 각 질문당 약 4에서 5분 정도 답변 시간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구상 시간은 없습니다. 바로 응답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 준비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번 면접에서 면접 질문지는 제공되었으나 긴장해서 질문지를 보면서 답변하지 않도록 유의했어야 했습니다. 이제 실제 면접을 경험한 학생들의 생생한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많은 학생들이 문제가 너무 길어서 당황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건 예상했던 부분이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더 당황스러웠다고 하네요. 긴 질문을 듣고 핵심을 잘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정말 충실하게 자기소개서에서 질문이 나왔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것까지 싶을 정도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물어본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은 구석구석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세 번째는 진로 관련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 깊이 있게 물어봤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공부했나가 아니라 어떻게, 왜, 그 결과는 어땠는지까지 꼼꼼하게 물어봤다고 하네요. 또한 면접 당일 진행 과정에 대한 경험담도 있었는데요. 일부러 일찍 도착했지만 지정된 시간 전에는 입시를 시켜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기 시간이 꽤 길었다고 하는데 대강당 같은 곳에서 기다리다가 약 5분 후 휴대폰을 제출하고 신분증 확인 후 6명씩 한 조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약 45분을 기다린 후에야 면접을 볼 수 있었다고 하네요. 면접 시간 분배에 대해서도 후기가 있었는데요. 시간을 꽉꽉 채워 답변한 경우에는 인성 경험 질문 하나와 자기주도 관련 질문 2개 정도가 나왔는데요. 반면 답변 시간이 조금 남으면 이미 한 답변에 대해 심화 질문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학원에서 연습했던 질문들이 실제로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가 중요하다는 증거겠죠? 올해 외대부고 면접은 크게 3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물어봤습니다. 첫째,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경험. 둘째, 리더십. 셋째, 학문적 관심사 및 진로. 이 3가지 영역을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 질문을 통해 깊이 있게 평가했는데요. 이번 면접자들이 실제로 받은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면접의 특징, 질문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질문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주도 학습 관련 질문입니다. 이 유형은 탐구 융합 질문과 탐구 확장 질문 2가지로 나뉘는데요. 탐구 융합 질문의 예를 들어보자면 올해 수의학 분야 수술법에 관한 탐구 내용과 인수 공통질병의 차이점에 대한 탐구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는 동물과 사람에게서 작성한 수술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학생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그럼 이것도 알겠네?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또 탐구 확장 질문의 경우 올해 기출 예시를 보면 시사 문제에 대한 탐구 경험을 쓴 학생에게 관련 문제에 관한 현실의 해결 방안의 실효성을 말하고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세요 라는 질문,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제시한 의견에 대해 2가지 이상의 근거를 들어 말해보시오 라는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문제를 제시했다면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지, 그 해결책의 한계는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등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은 탐구 내용을 학문과 연결시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근거를 2가지, 3가지 들어 말하라는 형식의 질문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땡땡했던 사례를 말해보세요. 당시 어떤 역할을 했고 결과는 어땠나요? 와 같은 질문도 올해 나왔습니다. 여기 땡땡은 솔선수범, 리더십 발휘 등의 인성 키워드들이 들어가겠죠? 외대국어는 인성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가끔씩 기본 인성에 관한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각 인성 항목에 대한 경험 및 배운 점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3번째 유형은 진로계획 관련 질문입니다. 올해는 특정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다고 쓴 학생에게 왜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고자 하는지 자기소개서에 나타난 본인의 가치관과 연계해보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또 프로그램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를 외대부고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말해보라 라는 질문도 나왔어요. 또 학업하고 싶은 국가 또는 일하고 싶은 국가를 작성한 학생에게는 그 국가에서 본인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국가의 부정적인 특징을 들어 그럼에도 그 국가에서 일하고 싶든 학업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진로 계획에 대해서 작성했다면 모든 계획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한 과정도 명확해야 한다는 반증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보면 외대부고에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학생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면접관을 웃게 만든 답변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원에서 면접을 본 학생 중에 의학 진로를 꿈꾸고 있어 관련 용어를 약자로 작성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면접 때 약자로 말하자 면접관 분께서 약자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친구는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모든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약자도 모두 풀어서 외웠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면접이 끝나고 나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면접관 분이 이 답변에 웃으셨다면서 붙은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도 합격했고요. 자, 지금까지 2025학년도 외대부고 면접의 모든 것을 살펴봤는데요. 결국 합격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소개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그 경험이나 학습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하죠. 둘째, 자신의 경험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유연한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면접관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게요. 셋째, 진정성 있는 태도와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관들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GNM 학원에서는 이런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면접 대비를 철저히 했고 그 결과 놀라운 합격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GNM 학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입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